자, 이제 네 번째 내용이 들어갑니다. 현재 살짝 왼쪽에 볼게요. 현재 함수에 대한 활용이에요. 현재 미분의 활용이라고 하는 게 맞죠? 미분의 활용인데 여기서는 특이사항은 없어요. 앞에서 배웠던 미분의 개념, 그 다음에 극대극소, 이걸 합쳐서 정리해서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최대 최소가 나와요. 만약에 문제를 봤던데 문제 안에 무슨 단어가 나와? 그러면 최대 최소라는 언급이 떠. 그럼 최대 최소 언급이 뜬다는 것은 목표가 뭐냐? 목표는 바로 그래프를 그려라 이게 되는 거예요. 목표는 그래프 그리기.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 범위를 확인을 꼭 해줘. 이렇게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제한 범위를 입력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라. 뭐 특별하게 어떤 공식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제한 범위를 입력했을 때 A에서 뭐 B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값 중에서 제일 큰 거와 제일 작은 걸 찾아오세요 라고 하는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지 뭐 공식이라든지 뭐 설정 이런 것보다는 그림 그리고 범위값 입력해서 이 범위 안을 관찰해라. 이게 포인트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방정식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실근의 개수 또는 교점의 개수가 떠요. 그러면 얘가 말하는 것의 의미는 뭐야? 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명심할 게 포인트가 실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이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가 떴다는 것의 목표는 바로 뭐다? 그래프를 그려라. 결국 이것은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관찰하기 이게 되는 거야. 다만 이 식을 썼을 때 우리가 확인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면 항상 중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미정계수를 혼자 두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미정계수 혼자 둔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fx가 0이야 라고 한다면 이 안에 뭐가 있다? 미정계수가 있을 거야. 미정계수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이 미정계수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것만 살짝 오른쪽 넘겨달라는 얘기야. 단 미정계수 앞에는 숫자가 1이고 부호가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관찰하기 더 쉽거든요. 그래서 얘를 gx 이퀄 t를 만들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fx 중에서 t만 뽑아냈을 때 완성된 식인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y 콜 gx를 그리시고요. 그리고 y 콜 t를 그리시고요. 상수함수죠. 그리고 마지막은 현재 이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마지막에 비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얘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미정계수를 혼자 둔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그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등식 이게 되는 거야. 부등식이 나올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범위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뭐보다 같거나 크다. 현재 부등식의 기호가 존재한다. 부등식의 기호가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목표는 뭐다?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관찰하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공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여기는 왜 공식이 없지? 라고 하면서 무너지는데 결국 여기는 앞에 있는 걸 통해서 총망라해서 그냥 관찰해봐. 그림 그린 다음에 한번 네 눈으로 확인해봐. 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함수 안에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미정계수가 존재한다. 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정계수 혼자 둔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정리하는 포인트는 그래서 만약 fx가 0보다 같거나 커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면 현재 이것을 미정계수를 있을 테니까 여기에 미정계수가 존재할 테니까 이 미정계수가 있으면 그래프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미정계수를 혼자 둔다면 얘는 gx 이퀄 t보다 같거나 크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y 콜 gx의 그래프를 그려라. y는 gx의 그래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y 콜 t라는 상수함수를 그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이것을 gx는 고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t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반드시 뭐해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눈으로 해서 관찰하고 그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움직여서 위아래로 조절하게 되니까 결국 옆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이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정계수 혼자 둬서 상수함수를 꼭 만든 후 비교하는 습관만 갖춰준다면 사실은 여기가 어렵지 않다. 다만 여기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다? 바로 앞쪽에 있는 극대극소라든지 미분의 정의를, 그 미분을 왜 하는지를 모른 채 공부하다 보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들을 가볍게 정리하면서 여기는 공식이 아니고 설정이구나 라는 거, 미정계수를 혼자 둔다는 것만 기억하고서 문제를 봐주세요. 자, 그렇다면 지난 6월달 15번 문제인데 사실은 6월달 15번 문제가 6월 모평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 거냐라는 걸 하나하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 프라임 0이 6이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현재 보면 상수 k하고 f 프라임 0이 6인데 중요한 거는 3차 함수 fx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3차 함수 fx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3차 함수 fx면 아직은 모르니까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꼴이에요. 이 순간 가장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집중해서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이것이 꼴이다라고 형성했어요. 이렇게 꼴. 그 얘기는 내가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앞에서 문제 풀어봤지만 이게 합차 구조가 될지 고배 구조가 될지 거듭 제곱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걸 딱 보자마자 미분하면은 3ax제곱 2bx 더하기 c니까 여기가 6이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 현재 내가 이 상태로 문제를 풀겠다고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써버리는 순간 앞으로 있는 후에 나오는 모든 문제 풀이를 이 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 수치 대입을 할 때 주의할 사항이에요. 이거 꼭 적어두세요. 수치 대입 중요 포인트. 수치 대입을 하려면 특징, 알아야 될 건 뭐냐? 그것은 바로 함수의 형식이, 함수의 형태가 완벽하게 결정난 이후에 대입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절대로 까먹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실력차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선생님은 이거라고 단언컨대 얘기해 줍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숫자를 입력하고 싶어. 근데 만약에 함수의 식을 줬으면 그냥 거기다 입력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 식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식이 결정나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입력하지 마라. 저것은 형태가 결정난 이후에만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gx가 뭐니? 했더니 이제 이것을 구했다는 건 나 미정계수는 구하겠다는 얘기야. 함수의 형태와 미정계수를 가져오는 게 목적인데 이 미정계수 다 누구 거야? 그러면 fx 거야. 그럼 fx에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함수 상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어렵게 내야겠지? 그래서 gx가 등장하는 거야. gx라는 거는 fx 더하기 k야. 얘가 절대값 x니까 쉽게 말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풀어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범위에서는 이 식을 따라가겠다. 다시 말하면 gx가 함수 형태를 공개할 거고 그 공개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fx가 어쩔 거냐는 걸 찾아오는 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수학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의 특징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k 더하기 f의 2분의 1 값을 찾아오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미정계수인 k도 찾아오시고요. 두 번째 뭐다?
f 2분의 1, 즉 fx의 식을 찾아서 거기다 2분의 1을 입력해라. 결국 목적은 두 가지야. 미정계수 k를 찾아라. 두 번째는 fx의 식을 찾아라가 목적인 거야. 자, 여기까지 인식을 했다면 이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나? 라고 봤더니 첫 번째,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키워드는 현재 이 단어에다 밑줄 쫙 그으세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은 A 값이 앞에서 설명했던 함수가 똑같은 거야. 결국 이것은 현재 점이 아니고 구간이구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점이 아닌 상대방이 나한테 구간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살짝 와서 오른쪽에 보면 가에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면 설명해 준 것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현재 x-a분의 gx-ga 값이 뭐해라? 존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것이 존재하고 그 값은 현재 이것이 존재하며 동시에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이 뜻인 거예요. 아, 그러면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또 하나 살짝 적어주면 존재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0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된다면 이것의 의미는 G'의 A 플러스의 값은 전부 다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정리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앞에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바로 뭐다? 구간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A가 특정한 하나의 값이 아니고 여러 개야. 그러니까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 즉 여기를 보면 얘는 어떻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하면 이쪽 구간을 담당하겠다. 위쪽에 있는 함수는 이걸 담당하겠다라는 얘기고, 안쪽 범위에서는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그 어떤 경우에도 항상 성립할 수 있게 만들어 와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뭘 할 거냐? 맨 처음에는 구간을 먼저 풀겠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위태로울 수 있는 건 어디야? 경계선에서 다르다는 거지. 만약에 A야, 그러면 A보다 하나는 플러스면 이쪽이란 말이야. 이쪽. 이때는 누굴 따라가면 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fx 따라가면 되지. 그렇죠? 요 범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때는 순수하게 이것 따라가면 되는 거야. 여기 구간 안쪽에 있으면 어때? 순수하게 이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요 안쪽에서는 얘만 따라가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마이너스 1과 1이 어쩔 거라는 그 점의 형태를 마지막에 정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겠지?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요걸 풀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 보니 G'X가 뭐니? 라고 한다면 여기는 F'X고 여기는 마이너스 F'X다. 구간 안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그 얘기는 즉 G'X하고 동급인 게 누구다? 얘네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가 뭐 한다고? 0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단 말이야. 이 범위에서는 F'X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F'X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 즉 F'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것과 이것.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3차 함수잖아. 최고차 개수는 몰라. 그럼 3차 함수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감소와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함수는 누구지? 하면 여긴 순수하게 계속 올라가니까 증가만 하니까 안 돼. 얘는 순수하게 감소하니까 안 돼. 그러면 증가와 감소가 교차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재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는 뭐 한다? 감소해야 되고 여기도 감소해야 되고 여기선 증가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그림을 만족하는 건 얘도 안 되고 바로 얘가 될 거야. 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이 구간을 통해서 알겠다. 첫 번째는 구간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구간에서 알게 된 게 뭐야? 라고 한다면 바로 마이너스 1과 1에서
현재 감소, 정지, 증가, 정지, 감소하는 이 모습이 나오겠구나. 누가? fx가 이렇다라는 걸 알겠다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구간을 통해서 먼저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함수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너 여기 극대극소 알고 있지? 예. 극대극소 알고 있지? 그러면 그러면은 현재 f'x는 현재 최고차 계수가 a니까 3 미분하면 3a가 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거 적분해서 구하면 되지 않는가? 맞아.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앞에 설명했듯이 3차 함수 비례관계를 알고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3차 함수 비례관계를 알고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 마이너스 1이야? 여기 1이야. 그럼 여기 좌표 알 수 있지. 왜냐면 이 비율이 몇 대면? 2대 1이니까. 근데 이게 두 칸이야? 그럼 여기에 2대 1이니까 여기도 한 칸 가겠네? 그럼 여기가 2야. 이게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두 칸, 한 칸이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 얘를 쓴다면 얘는 fx가 뭐다?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고 2에서 한 번 더 근을 가지면서 최고차 계수는 a고 이때 당시 함수값은 누구다? y 콜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f-1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난 이 식을 쓸 건데 라고 한다면 이 식은 1에서 0되고 마이너스 2에서도 0되기 때문에 현재 교점을 같은 함수값 같기 때문에 fx라는 거는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요 라인은 y 콜 f1이기 때문에 여기다 f1이라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때? 하면 둘 다 맞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걸로 풀 건지 이걸로 풀 건지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래서 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수 형태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즉 이제 이거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F'Y은 6이에요. 그러면 F'Y이라는 건 누구의 식? 이왕이면 F'X의 식을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까 살짝 와보면 여기에 F'X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를 찾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F'Y을 한번 구해봅시다. 3, A, 0 넣어주면 1.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얘가 6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다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2구나 라고 값을 찾아줄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러면 결국에는 F1로 풀 거냐? F-를 풀 거냐? 두 번째, K 값은 도대체 뭐냐? 라는 걸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을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점에 관한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선생님이 살짝 이렇게 미리 적어 놓을게요. fx 더하기 k다. 여기는 마이너스 fx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현재 x 마이너스 a분의 gx 마이너스 ga를 설명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점이니까 a가 1일 수 있지, 현재 마이너스 1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 빼기 빼기면 마이너스 1. gx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잖아, x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현재 마이너스 1 있고 요 구간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경계선을 포함해서 요 안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얘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은 누구야? 그러면 그거는 얘. 마이너스 fx라고 적어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그러면 a가 1이니까 맞아주면 g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마이너스 1 누구 거야? 현재 우리가 보다시피 이 빨간색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얘랑 함수가 종류가 똑같겠네 하기 때문에 여기를 f의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다. 그러면 1 넣어주는 순간 얼마 된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 0 된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떠냐? 같다. 이거 0분의 0 꼴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성립하겠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누구다? 바로 a가 1일 때 어쩔 거냐라고 묻는 거야. a가 1이 돼버리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1분의 이 gx인데 1 플러스면 1보다 큰 쪽은 이쪽이란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따라가야 돼? 여기는 fx 더하기 k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 넣어주면 G1이 누구냐? 이게 되는 거야. 근데 G1의 값은 누구 거야? G1은 빨간색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F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쵸? 예, 바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함수의 종류가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범위값이 달라지니까 출처되는 함수의 그 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모가 얼마 나와? 0 나왔으니까 분자도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아, 그러면 1 넣어주면 결국 이것은 F1 플러스 K 마이너스 F. 현재 F1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에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1이니까 이크, 여기가 마이너스 F1이란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F1.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넣어주면 1 넣어주면 F1 더하기 K, 넣어주면 플러스 F1. 이거 0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F1을 뭐로 할 수 있다? 2분의 K라고 규정해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쪽에 왔더니 이 두 개 함수 중에서 F1 값을 강조하는 게 누구지?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를 2분의 K로 규정해 줄 수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은 내가 구하는 값이 다 나올 수 있는 바로 얘를 통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이 식은 필요가 없어. 이게 되는 거야. 자, 방금 전 영상에 선생님이 살짝 오류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넘어갑니다. 방금 전에 했지만 0분의 0꼴을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2F1 더하기 K가 나왔어요. 얘가 0 나와야 되죠. 분자값이. 그러니까 F1이 뭐가 돼야 돼?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K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실수해서 2분의 K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후반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fx를 구했잖아. 그러면 fx가 구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우리가 k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k를 구하라고 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 한다? gx equal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2개고 최대값이 13이다 라고 문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는 방정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건 실근의 개수, 그러면 이건 그래프를 그려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야? 라고 한다면 y 콜 g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y 콜 t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t의 값이 얼마다? 13이 됐을 때 최대를 갖는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gx를 그려야 되는데 gx의 토대가 누구냐면 fx예요. 그래서 살짝 fx를 먼저 그려본다면 fx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현재 이런 식의 그림이었어 라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fx 더하기 k니까 현재 나는 이 그래프의 윤곽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y는 fx. 그러면 두 번째 y 콜 gx를 그리는데 똑같이 마이너스 1과 1을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한다? k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꼴만 계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다가 이 안쪽의 구간은 현재 안쪽의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 거냐면 바로 마이너스 fx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현재 이 그래프는 증가했던 건데 마이너스 fx 하면 뭐가 돼? 감소하는 그림이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잡아볼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를 두고 한번 판단해 본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y 콜 누가 와? t가 올 거야. 그럼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한 개가 나와. 그러면 계속 올라가도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여기서부터는 식정리가 아니고 전부 다 눈으로 푸는 거야. 그래프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때도 몇 개야 하면은 바로 한 개가 나와. 하지만 얘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부터 몇 개다? 2개가 나온다.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실근의 개수가 2개 나올 때 최대값 갖고 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그럼 바로 이 전 단계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전 단계까지는 계속 2개 하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하나! 이래 버린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최대값이라는 것의 의미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얘는 딱 정지가 돼야 되는데 이 상태의 값은 뭐한다? 점점 이 꼭지점의 좌표로 점점 그 값으로 올라갈수록 2개가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는 극한값이지 함수값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최대값을 가질 수 없는 설정이구나 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 치고 올라와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러면 충분하게 올라가서 한 이 정도 있으면 어떨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가 바로 얼마다? y 콜 13이면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지. 아,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이거는 y 콜 누구다?
gx다. 다시 말하면 gx의 함수값이 13입니다 라고 설명되는 거야. 아, 그러면 g-1은 13이구나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g-1은 등호이기 때문에 바로 마이너스 fx, 즉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이 13이다 이게 될 거고,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다? 마이너스 13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마이너스를 저 함수식에 넣어준다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k, 이것이 마이너스 13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합쳐지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분의 k, 얘가 바로 마이너스 13.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를 넘겨주는 순간 2분의 k는 우변 넘겨오니까 여기는 5야. k는 바로 얼마다?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fx라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얘가 마이너스 5야 하면서 fx가 완성. 그렇다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k 더하기 f의 2분의 1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k라는 값을 우리가 10이라는 걸 구했고 f 2분의 1 값만 구하면 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f 2분의 1이란 현재 이것은 마이너스 2, 2분의 1 넣어주시면 2분의 5,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5다 이게 되는 거야. 정리했을 때 얘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4분의 5와 빼기 5라면 이것은 바로 마이너스 4분의 25입니다 라는 값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이거와 이거를 더해 준다면 현재 이건 4분의 40이니까 정답 얼마? 4분의 15라는 값을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주는 설정을 그대로만 따라갈 수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럼 정답 몇 번이다? 우리가 1번이다 라고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고,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는 것을 신중하게 보시고, 항상 모든 실수 A다 라고 하는 건 극한이나 지금 같은 미분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선, 구간, 그리고 후, 경계선, 이걸 통해서 해석해 준다는 걸 절대 잊지 않고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봤던 9월 모평의 21번 문제. 미적분학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였지만 사실은 알고 나면 이거 되게 쉬운데 라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첫 번째,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예요. 그럼 fx는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꼬리야 라고 정리해놔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걸 곱으로 할 건지 거듭제곱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문제에서 f'10을 구해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f'x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건 어떤 꼴일까? 라고 해봤더니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꼴이야 라고 등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최종의 완성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f'x를 구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C가 이 값은 못 구한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이 모양이 합차로 할 건지 곱으로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봤더니 두 번째, 현재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구간이다.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니까 구간이다. 그럼 이거 뭐해라? 그래프 그려와라 이 뜻이에요. 아, 그러면 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뜻이고 정리해보니 2분의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2x분의 f의 2x 마이너스 f0 그리고 여기는 x의 4승이구나 라는 식을 정리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쓸 부분은 뭐냐? 첫 번째, 이거 뭐와 같죠? 2x 마이너스 0, 이거 평균 변화율 아닐까? 예,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평균 변화를 풀 거냐가 문제죠. 평균 변화를 풀어서 그럼 평균값 정리니까 이거 f'C로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여기는 미정계에서 우리가 A, B를 구하는 과정이지 C를 구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쓰려면 이거 이퀄 0 어떤 상수값이 나왔을 때 쓰는 게 평균값 정리죠. 그러면 여기는 부등식이 나왔지 등식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균값 정리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범위값이고 그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함수들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돼라는 메시지인 거죠. 아, 그렇다면 두 번째 뭐 해야 되지? 그러면 fx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함수값 이퀄 0 또는 미분값 이퀄 0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식의 구조가 합차 과정이죠. 그럼 합차 과정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내가 fx를 갖고 오더라도 가급적인 뭐라 합차 구조로 갖고 와서 연산해달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강의 배웠던 것처럼 이때는 요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걸 정리했을 때 f'x 넣어버리면 됩니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다. 그 다음에 f2x면 여기는 2x분의 f2x가 넣어주면 f2x는 fx에 넣어주는 거니까 2x의 3승. 그 다음에 a의 2x의 제곱 플러스 b의 2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거고요. 2x 더하기 c. 거기서 f0을 빼라고 했는데 0을 넣어보니까 그 값이 c였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랑 지워지니까 여기는 더 이상 안 써도 되고요.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건 x4승이야. 이게 되는 거죠. 식을 한 번 더 간결하게 정리해 본다면 현재 x제곱, x제곱이 있으니까 합쳐버리죠. 그러면 얼마 나온다? 2분의 5x의 제곱. 그 다음에 합쳐준다면 여기는 2ax.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는 통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여기는 b-4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걸 봤더니 이거 2x네 그러면 x가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두 개, 하나, 싹 이렇게. 그러면 전개해 준다면 여기는 4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다 이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x의 4승이다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이게 뭐야 하면은 바로 연립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이거는 x에 관한 부등식이기 때문에 진행은 누가 한다? 바로 x가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진행은 x가 한다. 이 식을 전두주의하는 것은 누가 한다? x가 할 거고 실제로 내가 구하려는 값은 뭐냐? 라고 한다면 이건 미정계수 바로 ab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유퀴즈 온더 블록이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송이 있지만 유퀴즈 온더 블록은 누가 진행합니까? 그러면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 유재석 씨나 조세호 씨가 진행을 하는데 실제 주인공은 바로 게스트가 되는 거죠. 다만 게스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기 위해선 앞에서 진행을 누가 한다? 유재석 씨나 조세호 씨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바로 그 유재석과 조세호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진행을 하고 얘는 그에 대해서 자신을 홍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따라갈 때는 맨 처음에 x에 관해 푸는데 이게 연립부등식이면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각각 연산한 후 그 다음에 가서 교집합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식을 먼저 정리해 봤어요. 2분의 5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4 얘가 어떻단 얘기야? 여기는 4x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다가 보기 좋게 두 배를 해봅시다. 그러면 2ax 플러스 b-4가 되고요. 여기는 8x의 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b다 이게 되는 거예요. 둘 다 2차식이니까 한쪽 넘겨버리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현재 맞죠? 2분의 5x 제곱이니까 예.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넘겨버리면 얼마다? 3x의 제곱. 그 다음에 넘겨버리면 2a, 4a 합쳐주니까 여기는 2a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4인데 넘겨버리면 bb가 어떻게 돼요? 현재 잠깐 요거 틀렸다. 여기 넣으면 2b죠? 요거 2b. 그래서 이걸 넘겨주면 b가 하나 지워지고 b가 하나 남는다. b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차 정리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부등식이었으면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쓰든지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 텐데 중요한 건 이건 연립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자는 게 목표죠. 그렇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할 때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의 엔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을 풀게 되면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제 오른쪽 걸 풀게 되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x 4승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우변으로 넘겨준다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의 2ax 플러스 b다. 얘가 0보다 작거나 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끝났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
너 지금 뭐 구하려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나 A, B를 구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여기가 2AX 더하기 B. 여기도 2AX 더하기 B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공통이네? 라고 한다면 얘를 제외하고 싹 다 넘겨버립시다. 그러면 현재 이 식은 2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음수니까 얘를 넘겨버리면 X4승 마이너스 4X제곱은 현재 2AX 더하기 B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크고 2AX 더하기 B보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우변에 있는 것은 바로 X의 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4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연립분응식이니까 얘는 어때? 고정. 여기도 어때? 그러면 고정.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내가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만약 A가 0이 아니면 1차함수, A가 0이면 상수함수가 되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앞에 설명했던 바로 3차함수 비례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Y는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4야 설명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현재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는 0,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파란색은 얘보다 밑에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가라. 그쵸? 그렇다면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그러면 여기 있는 꼭지점의 값은 뭘까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미분해서 풀 수도 있지만 비례관계 연결한다면 1대 루트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인데 여기가 2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루트 2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따로 미분하지 않아도 그 값의 위치를 귀신같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루트 1을 한번 넣어보죠. 루트 1을 넣으시면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합쳐지면 얼마다?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4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4구나. 그랬는데 여기 더불어 같이 보니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바로 y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예. 이거 뭐야? 위로 볼록이에요. 근데 꼭지점이 어디 있다? 마이너스 4다. 나 여기 있다.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요 사이를 지나가라는 얘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사이를 한번 지나가 봐라. 누가? 이 1차 함수가.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거의 최소값이 이거의 최대값과 똑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관통이 되니까 안 돼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의해서는 무조건 요 사이에만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양수도 안 돼, 음수도 안 돼, 기울기가. 그럼 되는 건 뭐밖에 없지? 그러면 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럼 y 콜 마이너스 4야. 누가? 바로 얘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얼마다? 0이고 b가 마이너스 4여야 한다가 결정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와본다면 요 값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f'x가 3x의 제곱이고 a는 0, b는 마이너스 4. 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f'10이란 값을 넣어주면 300. 여기는 4를 뺀다면 296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최종 완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생각보다 이번에 봤던 9월 5평의 21번 문제가 매우 쉬운데 라고 느낄 수 있죠? 자, 그와 같이 올해 수능 문제는 매우 익숙한 트렌드가 나왔어요. 제일 중요했던 건 앞에서 배웠지만 지수로그 함수에서 배웠을 때는 기울기에 대한 활용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수투에서는 모든 실수 A에 관해서 극한값 또는 미분값이 존재한다. 그 말의 해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게 올해 수능의 가장 중요한 핫한 트렌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에 맞춤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치속도 확도를 해드리겠습니다.